오늘도 별로 재미없는 농담에 크게 웃어주고 오셨나요?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 보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심장이 쿵 내려앉지는 않으셨나요? 집 현관문을 닫는 순간 마치 가면을 벗겨내듯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성이 좋다거나 성격이 원만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은 당신이 사회적인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자아를 지워버렸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카멜레온 같다고 칭찬합니다. 어디에 가져다 놓아도 잘 섞이고 누구와도 트러블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배려심 깊은 친구, 회사에서는 센스 있는 동료로 통하죠. 분위기를 잘 맞추니까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어떤가요? 메뉴 하나를 고를 때도 난 아무거나 괜찮아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기가 막히게 읽어내면서 내 감정은 음소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는 아주 고단한 노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행동은 정말로 그들을 좋아해서 나오는 선택인가요? 아니면 미움받을까봐 나오는 반사작용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잉동조 혹은 폰 리스폰스, 펀 리스폰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위협을 느끼면 싸우거나 fight, 도망치거나 flight, 얼어버린다, freeze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유화 반응, fun입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거나 비위를 맞춰서 위험을 피하려는 생존 본능이죠. 쉽게 말해 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예 적의 편이 되어버리거나 적이 원하는 모습으로 즉시 변신해버리는 겁니다. 야생의 동물들이 포식자 앞에서 배를 보이며 복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는 너에게 해가 되지 않아. 그러니 나를 공격하지 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이 반응은 지나친 친절과 거절 불능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감지하면 뇌에서는 비상벨이 울립니다. 기분 나쁜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는 순식간에 내 의견을 접고 상대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거의 자동적인 반사신경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코스는 이를 거짓 자아, false self라고 불렀습니다. 거짓 자아는 외부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막입니다. 진짜 나를 숨기고 세상이 원하는 연기를 하는 배우를 내세우는 것이죠. 문제는 이 연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배우가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조차 진짜 나는 구석에 처박혀 있고 거짓 자아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편안한 게 아니라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뇌는 이렇게까지 타인의 눈치를 보게 설계되었을까요?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고대 인류에게 무리지어 사는 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무리해서 배척당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사회적 거절을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실제로 뇌 스캔 연구를 보면 거절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겹칩니다. 하지만 과잉 동조자들의 뇌는 이 경보 시스템이 너무 예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대방의 한숨소리, 미묘하게 굳은 인매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마치 폭탄 경보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대화 중에도 끊임없이 스캐닝을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지루한가? 내 말이 너무 길었나? 기분이 상했나? 이 과정은 엄청난 인지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컴퓨터로 치면 백그라운드에서 무거운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오면 즐거운 게 아니라 기가 다 빨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대화를 한 게 아니라 눈치 게임을 하고 왔으니까요. 이런 성향은 대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감정 기복이 심했거나 조건부로 사랑을 주었을 때 아이는 생존 전략을 짭니다. 내가 착하게 굴어야 엄마가 화를 안 내. 내가 내 욕구를 참아야 집안이 평화로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타인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학습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성인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거절을 못해 일을 떠안는 예스맨이 되고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취미, 식성, 스케줄에 모든 것을 맞추는 헌신적인 파트너가 됩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입니다.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과 자기 삭제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평화입니다. 자아가 삭제된 관계는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편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어려운 사람으로 느끼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억눌러왔던 억울함이 터지거나 아니면 조용히 관계를 끊고 잠적해버리는 관계의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배려와 이 병적인 과잉 동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핵심은 두려움의 유무입니다. 건강한 배려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거절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죠. 반면 과잉 동조는 거절하면 큰일 날까봐 억지로 주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나에게 없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동화된 반응을 멈추고 삭제된 자아를 복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상대에게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바로 네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대신 마법의 문장을 사용하세요. 스케줄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 짧은 시간 벌기가 당신의 뇌가 반사 모드에서 이성 모드로 돌아올 틈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아주 작은 거절부터 연습하는 것입니다.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아무거나 대신 오늘은 면 요리가 싫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놀랍게도 당신이 작은 거절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취향과 의견이 생기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또렷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무색무취의 카멜레온보다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신뢰가 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회복이 아닌 발견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남들이 없을 때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나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나요?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공간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 나입니다. 그 감정들을 하나씩 주워 담아 마음의 빈 방을 채우세요.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목표일 뿐더러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이 맞춰주지 않아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맞추기를 멈췄을 때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친절을 좋아했던 것뿐입니다. 이제 카멜레온의 옷을 벗고 당신 본연의 색으로 숨을 쉬세요. 그것이 당신을 공허함에서 구해줄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진짜 자아를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